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헌혈자가 줄고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미뤘던 수술들이 연말연시에 집중되면서 심각한 혈액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육군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공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무사고 비행을 기록했습니다. 원동력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신임 미-8군 사령관에 토머스 벤달 미 육군 중장이 취임했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북한의 공격과 도발을 억제하는 신성한 의무 수행이 미-8군의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병원에 수술들이 집중되고 헌혈 인구가 감소해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에 육군은 대대적인 헌혈 캠페인을 전개해 국가적인 혈액 부족 사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육군이 대대적인 헌혈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위기에 직면한 혈액 부족 사태를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혈액 보유량 부족으로 혈액 수급위기 단계 중 관심 단계로 혈액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헌혈 인구가 줄고 메르스 사태로 미뤘던 수술이 연말연시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육군은 전 부대에 헌혈 권장 지침을 하달하고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헌혈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부대별 헌혈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헌혈 유공자 표창을 하는 등 환경 조성과 각종 인센티브를 지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 시작과 함께 육군본부 간부들이 가장 먼저 헌혈에 나섰습니다. 국가적으로 혈액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6번 헌혈이 국가 헌혈 부족 상태를 해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육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가적인 헌혈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헌혈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이나입니다. 공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비행 무사고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과 장병들의 높은 안전의식이 이뤄낸 성과로 보입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공군이 지난 2014년부터 2년 연속 비행 무사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공군 창군 이래 처음으로 인적, 물적,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 비행 안전 시스템을 구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거 비행 사고의 경우 60% 이상이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인 점에 착안해 조종사와 정비사 등 모든 임무 요원의 의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왔습니다. 공군은 지난 2014년 12월 군 유일의 안전 전문 부대인 항공안전단을 창설해 안전교육과 안전연구, 사고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했으며 비행 부대의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기능을 개편했습니다. 조종사에게는 비행 안전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국형 위험 관리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임무 특성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행 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는 것으로 조종사의 수면 시간과 음주 여부는 물론 심지어 꿈자리까지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터를 통한 비상 상황 대처 훈련도 실시합니다. 정비 현장에서도 과학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와이브로 노트북으로 항공기 정비 이력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항공기 스캐너 등 정밀 장비를 활용해 항공기를 점검 수리함으로써 항공기 결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을 중심으로 조종, 정비, 비상 관제 등 모든 요원들이 한마음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안전관리를 통해 영공방위 임무를 이상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한편 공군은 지난달 29일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15년도 안전우수부대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비행단으로는 19전투비행단이 3년 연속 안전 최우수부대로 선정돼 참모총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비행전대에서는 제5일 항공통제비행전대가 그리고 비행대대에선 11전투비행단 예하 122전투비행대대가 각각 최우수부대로 선정됐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의 방공식별 구역을 통과한 데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필요한 감시와 전술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중국 국적 정찰기와 항공기가 이어도 남방을 지나 동해까지 올라갔을 때 한일 간의 대응에 차이가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합참은 중국 국적의 항공기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이 중첩되는 구간을 지났다며 이어도 남방에서 미식별 항적을 포착해 중국 항공기임을 식별했고 위협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차례 경고통신을 했고 영공을 침범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출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합참은 중국 정찰기가 방공식별 구역을 지나는 것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아 전투기를 출격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이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공군의 핵심 가치인 도전과 헌신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개인 3명과 단체 7팀이 선정돼 상패와 상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시상식에서 도전 부문은 칸도탄 작전 통제소와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단이, 팀워크 부문은 에어쇼 기획실이 수상했습니다. 전문성 부문에서는 군수사령부 8일 항공정비창 소속 김희준 중사와 정보통신학교가 수상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학교는 아시아 최초로 전술 데이터 링크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보통신학교가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부대원 모두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군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신 부문에서는 25년 넘게 이웃사랑을 실천한 군수사령부 8일 항공정비창 백성학 사무관, 문화체육 부문은 공군 TF, 협력 부문은 방위사업청 보람의 사업팀과 공사발전 후원회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 공군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정예 공군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토머스 벤달 미 육군 중장이 신임 주한 미 8군 사령관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2일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서 전임자인 버나드 샴포 중장으로부터 미 8군 지휘권을 물려받았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 3사단과 북부사단 부사단장을 역임하며 이라크전을 지휘했습니다. 이후 미 육군 본부를 거쳐 주한 미 2사단장과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을 지냈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미 8군의 사명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공격과 도발을 억제한다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8군 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하는 전임 샴포 중장은 전날인 1일 우리 정부로부터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샴포 중장은 이 임사에서 우리의 임무는 한국군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대학교 2016 학년도 안보과정 입교식이 지난 1일 위승호 총장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안보과정은 육해공군 해병대 대령급 이상 장교와 정부기관 고위 공무원 등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의 인재들이 수학하게 됩니다. 이번에 입교한 203명의 신입생 중에는 미국과 파키스탄, 이집트, 브라질, 페루 등 10개국에서 온 11명의 외국군 장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친한화 교육을 통해 군사외교와 방산물자 수출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세계적인 인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위승호 총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교육을 받는다는 자긍심을 토대로 모든 교육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끈끈한 교우 관계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대 안보과정은 1955년 개교 이래 군인과 공무원, 일반인 등 9천여 명이 수료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63주년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카투사편 12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생들의 마지막 3차 체력 테스트 모습을 담았습니다. 네, 그동안 교육생들은 체력 단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요. 달라진 모습 직접 확인하시죠.
한낮에도 영하권의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버블짐에는 긴장감이 맴돕니다. 육군 신병교육 과정 중 가장 중요하다는 3차 체력 테스트. 교육기간 마지막 평가로 점수에 반영되며 비중이 높아 기준에 미달되면 유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걱정 반 기대 반인데 걱정되는 거는 이제 원래대로 했던 대로만 하면 되는데 실수할까 봐 혹시 그게 걱정이고. 지금 되게 떨리고 초조합니다. 그리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관들도 그동안 잘 따라온 교육생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올바른 자세와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Alright, when you guys come up, alright, use your elbows to throw your body up. 1, 2차 테스트를 거치며 체력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온 백수범 교육생도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했어요. 최대한 다 했고 결과는 받아들여야죠.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체력이 몰라보게 향상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땀 흘린 만큼 교육생들은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한 교육생이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결국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신규철 교육생. 고통스러운 표정인데 무슨 일일까요? 팔이 빠져가지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더 할 수 있는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야외로 장소를 옮겨 3.2km 달리기 차례. 카투사 신병교육대에서 받는 체력 테스트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영내 도로를 5바퀴 이상 뛰어야 하는 교육생들은 신호와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KTAA 교회 꾸준히 체력을 끌어올린 터라 뛰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동기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앞지르며 기록을 단축해 나갑니다. 등번호 31번을 달고 뛰는 신규철 교육생의 모습도 보입니다. 어깨 부상을 당했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다리가 풀리고 호흡은 거칠어지지만 동기들과 함께하기에 교육생들은 젖먹던 힘까지 내봅니다. 교관이 기록을 기입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종목을 끝마친 교육생들. KTAA 입교 후 꾸준하게 받아온 체력 단련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진 못했지만 하면 된다라는 값진 교훈을 몸소 경험합니다. 처음에 2개 하고 이긴 거였던 걸 생각하면은 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스스로 대단하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대 가서도 계속해서 PT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그거에 충족하는 기량을 갖추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죠. 군인으로서 뭐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체력이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PT 테스트를 통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키워주니까 확실히 어딜 가서도 어떤 임무를 받더라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And they've definitely done better. On average, the improvement goes from 30% success rate on their first PT test to this PT test, which they currently took. It's about 90, more than 90, about 93% success rate. Overall, obviously we're trying to accomplish, we're just trying to ensure that the Katusas are force multipliers on the battlefield. We're just following a very strict PRT program, and it works. It definitely works. 난수 입력에 의한 자대 분류 시간. 공정하게 선정되는 교육생들의 근무지는 어디일까? 이제 곧 교육생들을 떠나보내 교관들의 마음을 들어봅니다. 항공기 조종석에 부착된 패널을 국산화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코마코인데요. 계기판 불빛을 잘 구현해내 야간 작전 시 조종사들이 안전 비행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방산인 윤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와 전투기 조종석 계기판에 부착되는 패널입니다. 불을 끄니 주황, 초록 등의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채웁니다. 이른바 NBS 기술이 도입된 패널. 조종사가 고글을 쓴 상태에서도 계기판이 잘 보이도록 특수 처리된 제품입니다. 2008년엔 수리온 패널을, 2009년엔 FA50 패널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KUH의 MBS 패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상위업체를 찾아가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국내에서 국산화할 수 있다 해가지고 각기 회사마다 찾아다니면서 각 부품 만드는 회사들마다 우리 MBS 패널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겉보기엔 쉬워 보여도 소재부터 설계까지 개발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 다른 나라 제품을 역설계해가며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수출 통제 기술로 유럽과 일본, 이스라엘 등 손가락을 꼽는 국가만이 NBS 패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대여섯 곳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10군데 미만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현재 한국에서 저희들이 KUH와 T50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보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상과 해상 장비에도 신속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군의 경우 전차나 장갑차, 전술 차량 등의 NBS 패널이 이미 도입된 상태. 헤드라이트와 계기 조명, 실내등, 전조등, 후미 등에 모두 적용됐습니다. 유사시 적군에게 불빛이 보이지 않아 아군의 위치를 들킬 염려가 없는 은폐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MBS 조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적군이 아무리 먼 시야에서 고글로 끼고 아니면 망원경을 보고 저희 쪽을 관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명은 켜져가 있지만 MBS 조명이 켜져가 있으면 적군은 우리 불빛을 볼 수가 없는 단계죠. 그러면 은폐성을 가지고 있는 불빛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작전의 임무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코마코에서 개발한 NBS 패널. 지상과 공중에서 야간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항공전력의 핵심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병무청이 2016년 사회복무요원 2만 8천여 명이 12월 29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총 4주로 소집 인원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로 입소하게 됩니다. 소집을 마친 요원들은 국가기관과 복지시설 등 지정된 복무기관으로 배치됩니다. 방위사업청이 최대 1,400억 원 규모의 방위산업 2차 보전 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방산 관련 기업이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융자 신청 기간은 2월 12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2월 12일까지 2016년도 교육사 9개 교환교관을 선발합니다. 중령과 중령 진급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인원은 미국과 독일로 파견됩니다. 국방인사 정보체계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인사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에서 2월 11일까지 이스라엘 지상군 국제장교과정 위탁생을 선발합니다. 영어와 체력이 우수한 전투병과 중소위를 대상으로 하며 선발 인원은 이스라엘에서 2개월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인사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이 대대적인 헌혈 캠페인을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우리 군에서 함께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요. 네, 우리 장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민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는 헌혈,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